그대, 오늘은 조용히 나와 함께 앉아주시겠습니까? 나는 공자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수천 년 전 이 땅에서 사람의 도리에 대해 말했던 사람. 그러나 오늘은 도리를 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그저 그대의 마음을 듣고 싶어 왔습니다. 그대는 평생 얼마나 참고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을 삼키며 살아왔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서도 밤에 잠들기 전에도 가슴 한쪽이 답답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하고 싶었던 말, 차마 꺼내지 못한 그 말들이 지금도 가슴 어딘가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나는 압니다. 그대가 평생 어떤 시대를 살아왔는지를. 그대는 참는 것이 미덕인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말하면 안 된다고 배운 세대입니다. 여자는 말을 아껴야 한다고, 어머니는 희생해야 한다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섬겨야 한다고 배웠지만 정작 그대가 며느리였을 때는 존중받지 못했고, 그대가 시어머니가 되었을 때는 또 참아야 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대는 지금 어디가 아픕니까? 가슴입니까? 목구멍입니까? 아니면 명치 끝, 그 깊은 곳입니까? 병원에 가면 의사는 말합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으십니다. 하지만 그대는 압니다. 이 아픔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오늘 그 아픔의 이름을 말하러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그대가 평생 삼켜온 말들이 지금 그대를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삼킨 말, 자식 앞에서 삼킨 말, 남편 앞에서 삼킨 말, 친구들 앞에서도, 이웃 앞에서도 그대는 너무 많은 말을 삼키며 살아왔습니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어머니니까 이해해야지. 그렇게 말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대는 정말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그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저 괜찮은 척해야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척이 너무 길어지면 사람은 정말로 자기가 괜찮은 줄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슴이 아프고 목이 막히고 잠이 오지 않는 것은 그대의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나는 그대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대는 왜 참았습니까? 무엇이 두려웠습니까? 말하면 나쁜 사람이 될까봐 두려웠습니까? 말하면 가족이 깨질까봐 두려웠습니까? 말하면 그대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볼까봐 두려웠습니까? 그 두려움, 나는 그것을 압니다. 그대가 살아온 시대는 여자가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감정을 말하는 것을 버릇없다 여겼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서운함을 말하면 꼰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대의 건강이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대의 존엄이었습니다. 나는 오늘 그대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대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대가 느낀 억울함은 정당한 감정입니다. 그대가 느낀 분노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그 마음의 이름을 불러보려 합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대, 내가 살았던 시대에도 참는 것은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군자는 참을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인내와 절제가 덕목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고백합니다. 그것은 절반만 옳은 말이었습니다. 참는 것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참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참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참는 것, 참되 더 큰 의로움을 위해 참는 것, 그것이 진짜 미덕입니다. 하지만 그대가 참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그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참은 것이 아닙니다. 그대는 자신을 지워가며 참았습니다. 이것이 병이 되는 이유입니다. 내가 말했던 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 안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남만 사랑하고 자신을 미워하는 것은 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파괴입니다. 그대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남편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심지어 손주를 위해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대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하루도 살아보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나는 오늘 그대에게 말합니다. 참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말하지 못한 것이 병이 됩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참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말하지 못한 것이 병이 됩니다. 그대가 며느리에게 서운했던 순간 그것은 그대의 감정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그대가 느낀 그 서운함은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대는 그것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말하면 며느리가 서운해할까봐, 말하면 아들이 난처해 할까봐, 말하면 가족이 불편해질까봐. 그래서 그대는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 참음의 대가는 누가 치릅니까? 그대입니다. 오롯이 그대 혼자입니다. 내가 말했던 의는 옳음입니다. 옳은 것을 옳다 말하는 것, 그것이 의입니다. 그런데 그대는 평생 옳은 것을 옳다 말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대가 살아온 시대는 여자가,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옳다고 말하는 것을 건방지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묻습니다. 그대가 느낀 억울함이 정당하다면 그것을 말하지 못하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그대가 존중받아야 할 인간이라면 그 존중을 요구하지 못하는 것이 과연 미덕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강요된 침묵입니다. 그대는 평생 화를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화를 내면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참으면 복이 온다는 말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복은 왔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병이 왔습니다. 가슴에 응어리가 생겼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또 잘못 말한 건 아닐까? 내가 또 기분 나쁘게 한 건 아닐까? 그렇게 평생을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그대에게 말합니다. 화를 내지 못한 것이 도덕은 아닙니다. 화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화는 그저 눌린 감정의 신호입니다. 그대가 존중받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대가 부당하게 대우받았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살면 몸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라 믿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성숙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표현할 줄 아는 것입니다. 나는 균형을 말했습니다.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균형. 그런데 그대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대는 평생 자신을 모자라게 하며 살았습니다. 늘 남을 위해 자신을 비우며 살았습니다. 그것은 중용이 아닙니다. 이제는 균형을 맞출 때입니다. 그대도 사랑받아야 합니다. 그대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대도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참음에도 기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을 지키기 위한 참음은 미덕이지만 자신을 지워가는 참음은 병입니다. 그대는 너무 오래 참았습니다. 이제는 말해도 됩니다, 그대.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그대가 평생 삼켜온 말들, 그 말들을 하나씩 꺼내보려 합니다. 그대는 며느리를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합니까? 설레었을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이제 우리 집에도 딸이 생기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며느리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대는 조금씩 투명 인간이 되어갔습니다. 며느리의 눈에 그대는 남편의 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라 그저 역할일 뿐이었습니다. 명절날 그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며느리는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피곤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혼자 부엌에 섰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이 나물은 너무 짜요. 그 순간 그대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나는 압니다. 가슴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아침부터 몇 시간을 서서 만든 음식인데 고맙다는 말은 없고 짜다는 말만 들었을 때의 그 마음. 하지만 그대는 말했습니다. 아, 그래. 다음엔 덜 짜게 할게. 그리고 그날 밤 그대는 혼자 방에 누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너무 예민한가? 그렇게 자책하며 잠들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대는 예민한 것이 아닙니다. 그대는 단지
존중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또 다른 날, 그대는 손주를 봐주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외출을 했습니다. 그대는 손주와 하루를 보냈습니다. 밥을 먹이고 놀아주고 재우고 저녁에 며느리가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오늘 낮잠을 너무 많이 잤네요. 밤에 안 자면 어떡해요? 그 말 한마디, 그대의 하루를 단번에 무너뜨렸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고 걱정이라는 이름의 불평만 있었습니다. 그대는 그날도 말했습니다. 미안해. 다음엔 낮잠 안 재울게. 하지만 그날 밤 그대는 또 혼자 울었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한가? 내가 손주 하나 제대로 못 보나? 그렇게 자책하며 또 잠들었습니다. 그대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대는 존중받지 못했을 뿐입니다. 가족 모임 자리,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대만 혼자 조용했습니다. 그대가 말을 꺼내려 하면 누군가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대가 웃으려 하면 이미 화제는 다른 곳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대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투명 인간, 그것이 그대가 느낀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재미있으셨죠? 그대는 대답했습니다. 응, 재미있었어.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대는 하나도 재미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외로웠을 뿐입니다. 그대는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진실을 말하면 아들이 미안해할까봐, 며느리가 불편해할까봐, 어머니가 예민하시네라는 말을 들을까봐. 그래서 그대는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 참음은 그대의 마음을 조금씩 죽여갔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해요. 그대가 무엇을 했길래 그런 말을 들었습니까? 그저 손주에게 음식을 먹이려 했을 뿐입니다. 그저 손주가 추울까봐 옷을 입히려 했을 뿐입니다. 그저 할머니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요즘은 안 그래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대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내가 틀렸나? 내가 구식인가? 내가 방해가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대는 또 말했습니다. 아, 그래. 내가 몰랐네.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대는 왜 미안하다고 했습니까? 그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사랑으로 행동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요즘 세대에게는 간섭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대의 배려는 꼰대질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게 그대는 조금씩 자신을 지워갔습니다. 내가 나서지 말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내가 이해해야지. 그런데 누가 그대를 이해합니까? 누가 그대를 배려합니까? 누가 그대에게 괜찮으세요? 라고 묻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대는 평생 어머니니까 이해하세요 라는 말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니까 참으세요 라는 말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니까 이해해야죠 라는 말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대도 사람입니다. 그대도 서운하고 외롭고 화가 납니다. 그대도 존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몰라줍니다. 나는 오늘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의 침묵은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처였습니다. 그대가 삼킨 말들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도 그대의 가슴 속에 남아 그대를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평생 괜찮다고 말하며 살았지만 사실은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인정할 때입니다. 그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대는 아팠습니다. 그대는 외로웠습니다. 그대는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당한 감정입니다. 나는 평생 의에 대해 말했습니다. 의란 옳음입니다. 옳은 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군자의 도리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는 고백합니다. 내가 말한 의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옳은 것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옳지 않은 것을 거부하는 것도 의입니다. 그대는 평생 옳지 않은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것을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는 거부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묻습니다. 부당한 것을 참는 것이 과연 미덕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포기입니다. 나는 인에 대해 말했습니다. 인이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 안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남만 사랑하고 자신을 미워하는 것은 인이 아닙니다. 남만 존중하고 자신을 무시하는 것은 인이 아닙니다. 그대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그런데 그대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나는 효에 대해 말했습니다. 효란 부모를 섬기는 것이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효가 부모를 억압하는 도구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요즘 세대는 말합니다. 부모님이 희생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 사는 게 맞다고. 하지만 나는 묻습니다. 그것이 정말 효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효가 아닙니다. 그것은 착취입니다. 진짜 효는 부모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수고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지워가며 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행복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효는 어떻습니까? 자식은 부모에게 요구만 합니다. 손주 좀 봐주세요. 명절에 음식 준비해 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하지만 정작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 부모가 무엇이 힘든지, 부모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는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효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이용입니다. 나는 예에 대해 말했습니다. 예란 서로를 존중하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예는 어떻습니까?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예를 갖추지 않습니다. 요즘 세대는 그런 거 안 해요라며 예를 무시합니다. 하지만 정작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서운함을 말하면 꼰대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것이 공평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불공평합니다. 나는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희생이 미덕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그 희생이 강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그 희생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셋째, 그 희생이 자신을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의 희생은 이 조건을 만족합니까? 아닙니다. 그대의 희생은 강요되었습니다. 어머니니까 당연하다는 말로 강요되었습니다. 그대의 희생은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대의 희생은 그대를 파괴했습니다. 그대의 건강을, 그대의 마음을, 그대의 존엄을 파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이것은 폭력입니다. 나는 참음에 대해 말했습니다. 군자는 참을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 참음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옳은 것을 위해 참는 것은 미덕입니다. 하지만 옳지 않은 것을 참는 것은 비겁함입니다. 그대는 무엇을 위해 참았습니까? 평화를 위해서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가족을 위해서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묻습니다. 그 평화는 진짜 평화입니까? 그 가족은 진짜 가족입니까? 그대 혼자 상처받으며 유지되는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억압입니다. 그대 혼자 희생하며 유지되는 가족은 가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평등입니다. 나는 오늘 그대에게 말합니다. 참음에도 기준이 있다는 것을. 자신을 지키기 위한 참음은 미덕이지만 자신을 지워가는 참음은 병입니다. 더 큰 의를 위한 참음은 고귀하지만 부당함을 묵인하는 참음은 죄입니다. 그대는 평생 잘못된 참음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지금 그대가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말할 때입니다. 말하지 못한 것이 더 큰 죄라는 것을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그대가 침묵한 것은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대가 참은 것은 사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대도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대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대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찾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대, 우리는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눌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대의 아픔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대가 얼마나 참고 살아왔는지, 그 참음이 왜 병이 되었는지, 그대가 삼킨 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제는 앞을 볼 시간입니다. 그대는 묻을 것입니다. 이제 와서 무엇을 하란 말입니까?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이제 와서 말해봤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나는 그대에게 답합니다.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식이 갑자기 깨닫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대가 달라지면 그대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대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대의 남은 시간이 달라집니다. 나는 오늘 그대에게 3가지 마음 정리를 제안합니다. 첫째, 다 설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대는 평생 자신을 설명하려 애썼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해줘. 내 마음이 어땠는지 알아줘. 하지만 세상은 냉정합니다. 설명한다고 다 이해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설명하면 할수록 변명하신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설명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느낀 감정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대의 것입니다. 그대만 알면 됩니다. 며느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자식이 모르는 척해도 괜찮습니다. 그들이 몰라준다고 해서 그대의 감정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저 그대 스스로 나는 틀리지 않았다고 인정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이해받지 못해도 스스로 인정하십시오. 그대는 평생 남의 인정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잘했어요. 고마워요. 훌륭하세요. 그런 말을 듣고 싶어서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인정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희생해도 당연하게 여겨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남의 인정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스스로 인정하십시오. 나는 잘했다. 나는 충분히 노력했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이 말을 그대 스스로에게 해주십시오. 며느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자식이 고마워하지 않아도 그대는 이미 충분히 잘했습니다. 그대가 평생 해온 일들,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대가 흘린 눈물, 그 모든 것이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대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 스스로 인정하십시오. 셋째, 침묵이 아닌 거리두기를 선택하십시오. 그대는 지금까지 침묵으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참으며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그대를 병들게 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침묵이 아닌 거리두기입니다. 거리두기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미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조금 물러서는 것입니다. 며느리와 거리를 두십시오. 모든 것을 해주려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참으려 하지 마십시오. 나는 여기까지만 할 수 있어. 나는 더 이상은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존중입니다. 자식과도 거리를 두십시오.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것입니다. 그대가 모든 것을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겠어. 너희도 너희 인생을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숙함입니다. 거리두기는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가까이서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멀리서 지켜보며 응원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대는 이제 조용히 물러날 줄 아는 것도 지혜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대는 평생 앞에서 모든 것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제는 뒤로 물러나십시오. 그것이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대, 이제 나의 마지막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대는 너무 오래 참았습니다. 이제는 말해도 됩니다. 말하지 못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대의 가슴 속에 남아 그대를 아프게 합니다. 효도란 부모가 스스로를 지워가며 지키는 예가 아닙니다. 진짜 효도는 부모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조용히 물러날 줄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대의 인생은 여전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대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대는 충분히 잘했습니다. 그대는 이미 충분합니다. 이제는 그대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 남은 시간 동안 그대를 사랑하십시오. 그대를 존중하십시오. 그대를 아끼십시오.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대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대를 위해 살 차례입니다. 나, 공자는 오늘 그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존엄한 사람입니다. 그대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대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그대 스스로 믿으십시오. 이제는 조용히 숨을 고르십시오. 그대의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대의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대의 남은 인생이 조금 더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대를 응원합니다. 그대는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긴 침묵 고맙습니다. 그대.